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어, 무조건 한 방향만 보고 있다라면 손실이 불가피하죠. 지수가 빠지는데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의 다 손실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안 좋을 것 같을 때는 우리 자산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또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하고 미국의 이런 또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풍선 격추, 여기에 중국이 휘토류 기술 수출 금지라는 또 카드를 꺼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미국에서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를 상회했죠. 전월보다 0.1% 줄긴 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완만하다는 거죠, 이제. 자, 여기에다가 생산자 물가 지수. 앞으로의 물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비교적 크게 초과한 거죠. 여기에 최근에 미국의 고용 굉장히 타이트하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리는 신규 실업 청구를 적게 했다는 거고, 신규 실업 청구를 적게 했다는 소리는 고용이 잘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 연준은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용과 물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에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이 좋다라고 하면 이건 크게 악재가 아닙니다. 근데 고용이 좋은데 물가가 또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압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연준에서 최근에 뭐 0.25를 더 올리느냐, 이거를 3월 달에서 끝날 거냐, 5월까지 갈 거냐인데 지금 현재로 본다면 약간 5월까지 가는. 그래서 밴드 상한, 채권 금리, 미국의 금리 상한이 5.25에서 5.5 밴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이 물가와 이걸 봤을 때 갑작스럽게 시장이 급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달러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1,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빠졌었죠. 작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3.8이에요. 넘어섰습니다. 1년물 금리는 5%를 넘어섰죠. 6개월 금리는 5%를 이미 진정이 넘어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은 조금 좀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반등이 또 굉장히 크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또 조정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제가 그래서 채권 추심 업체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작년에 우리나라의 지수가 막 급락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강세를 보여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세를 보인 이유를 보게 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고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를 중단하려냐 말려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또 5월 달 정도 안에 지금 환율 보시면 올라가고 있죠. 근데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또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금리가 높은데 한 단계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빚이 늘어나겠죠. 자,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융자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했던 금리 채권에 대해서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다 촉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돈 빌린 걸 달라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들이 직접 하지 않고 채권 추심업체에다가 맡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채권 추심업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생겨났느냐를 보게 되면요. IMF 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업체, 이거 이제 불법 금융 그 추심이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채권 추심업체가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는 그런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빚이 많습니다. 자, 금리가 굉장히 무섭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이유로 시장이 하락하게 됐을 때 채권 추심업체가 강세를 보이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금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은 다시 또 이런 이제 불법 약간 좀 불리한 그런 채권들이 있죠. 이런 채권들에 대한 부실 채권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리스크가 큰 고급 양경 부실 채권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이 채권, 부실 채권에 대해서 우려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실 채권이 늘어나게 되면 채권 추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신용 조회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그 신용 조사를 할 때 그 이 비용을 보통 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건수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추심을 했을 때 변제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수령했을 경우에 그 수령 금액의 20에서 30% 정도를 수수료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채권 추심 업체들이 금리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보통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채권 추심 업체라든가 신용조회 업체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업체는 이제 고려신용정보예요. 이 고려신용정보는 시장 점유율은 대략 한 1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업, 이 매출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은 채권 추심업의 90%로서 상당히 높은 그런 매출 비중을 이 채권 추심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과 매출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주가는 보세요. 어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한 번 주가가 급등을 하죠. 여기가 급등의 시점이고 또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좀 내려왔다가 작년에 또 PF 부실이라던가 이게 막 극대화되면서 또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면서부터 고려시장의 중보의 주가는 쭉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밀려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좀 떨어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려시장 정보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오히려 하락할 때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해칭용의 어떤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CI 평가 정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업체를 보시게 되면 채권 추심이 5% 정도예요. 비교적 낮죠. 그러니까 채권 추심은 고려 신용 정보가 가장 높고 이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신용 조회가 많아요. 신용 조회가 대략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 채권 문제가 좀 불거질 때는 신용 조회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SCI 평가 정보는 신용 조회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고려 신용 정보는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SCI 평가 정보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 주가 많이 급등했죠. 요때가 바로 이제 뭐 PF 부실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 부실채권이 문제가 됐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면서 주가 쭉 내려왔죠.
자, 그럼 최근에 다시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기 시작하면서 주가 다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너무 한 방향에 있는 주가를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해칭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인버스를 사는 방법도 있겠고요. 뭐 또는 뭐 이렇게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뭐 비교적 안전한 자산 가치가 높은 뭐 그런 종목을 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한다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자체가 금리 때문이라면 이 불법이라기보다는 이 부실채권, 불법이 아니에요. 부실채권입니다. 자꾸 이 불법이라는 말이 자꾸 입에 따라 붙는데 부실채권입니다. 부실채권. 하도 시장에도 그렇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하도 불법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좀 어렵죠.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요. 뭐 어차피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금리는 또 중단되고 물가는 글쎄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이제는 장담할 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이 경제를 다시 시작하면서 물가가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금리 문제 참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거의 1년 동안은 우리는 금리에 의해서 엄청난 손실을 봐왔는데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나 좀 싶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금리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무역 분쟁 이것까지 또 시장을 또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